2026년도에 주도기 투자 방향 무조건 100% 이상 먹고 나오는 지점을 저는 목표로 노리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가 그래요. 저는 요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것이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할 겁니다. 요 방향대로 주도과 같이 투자하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1월 내에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시작 딱 하는 시점 2월 특정 시점부터는 신규 구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원래 꼭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억 3,500만 원이고요. 달러로는 93,000을 찍고 넘어섰다가 잠깐 그 주변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것저것 중요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해볼 생각인데요. 우선은 2026년 제가 포트를 어떻게 또 구성할지 그거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시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선 1시간 봉으로 요 9만 부근대를 계속 뚫지 못하고 또 내려왔다가 희망을 줬다가 또 내려왔다가 희망을 줬다가 또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역시 또 그 정도 부근까지 왔는데 또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요 때가 아마도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트럼프가 그냥 바로 철컹철컹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던 그 시점인데요. 요때 이제 뭐 침공을 했다고 하니까 순간 덜컹했다가 지금 현재는 1시간 봉으로 이 몇 주간 한 3주 정도 됐나요? 이 지겨운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91,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리고 현재 93,000 부근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오라 이게 그동안 빌빌거렸던 주요 알트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보면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XRP, 국민의코 알트코인 XRP도 다시 3,000을 회복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조금 늦긴 한데 지금 다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와중에 눈에 띄는 알트 도지코인이 거의 힘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힘을 발휘하고 나니까 오른팔 일론 머스크 또 도지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올라가 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봉크가 지금 눈에 띄게 이렇게 팍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봉크가 또 트럼프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뭐 대다수 알트들이 이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다시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은 차후 뭐 어떻게 장기적인 움직임을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줬다는 것에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눈에 띄는 게요, 우리 국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마감이 굉장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가 뭐 3% 넘게 상승하고 이전의 고점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4,450 진짜 5,000 가려나 싶은 그런 추세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점들을 다 뚫고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6만 막 이렇게 할 때가 기회 아니냐 이랬었는데 결국은 13만 8,1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도 이렇게 다 잘 나가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뭐냐 하면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아침 들어서 가장 큰 소식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그 장면. 여러분 사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키 추리닝 입고 끌려오는 모습 헬기 타고 그 사진 많이 봤을 겁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코인하고 많이 또 뭐 이것저것 엮는 뉴스들이 나왔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하고 특별히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 싶은데 한두 개 엮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알트가 많이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좀 빠지더니 지금은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와줘가지고 다시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없던 게 생겼어요. 요 자잘하게 신경 쓰이게 하는 CME 갭 또 요만큼 발생이 되긴 했는데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요때 뭐 윗꼬리로 이미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 대비 시가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요런 트윗들이 또 돌아다니고는 있는데요. 채우고 가건 올라가건 지금 이 시점에 뭐 크게 어쨌든 요 벽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 뭐 찾아보면은 12월 말에 30일에 요렇게 ETF 순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와졌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31일에 들어왔던 돈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1월 2일 기점으로 다시 나갔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순유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역시 나갔던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1월 2일 날 나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순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소식들은 또 뭐가 있나 한번 쭉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의 친 비트코인 인사 유력하다. 이걸 또 이래 또 갖다 붙여요. 마두로 잡힌 지 뭐 얼마 됐다고. 그래도 내용이라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비트코인 지지자로 유명한 마리아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뭐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인물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인권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 노벨 평화상 맞네요. 수상한 바 있다. 근데 과거에 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냐 보니까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인에게 생명줄이라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가 될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알고 있지만 뭐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플러스 긍정적으로 본다 한들 경제 규모가 대단히 큰 그런 국가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뭐 설문조사 재밌는 거 있으니까 보고 갈까요? 자, 국내 투자자 2026년 희망 투자처 1위는 미국 주식이다. 암호화폐는 25%다라는 게 있는데 뭐 현금 보유하겠다 12.7%, 금은 야 이거 뭐 지금 와서 또 금은을 투자에 집중할 시기는 아닌데 그죠? 미국 주식 30.8% 역시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암호화폐도 그래도 25%면 꽤나 많아요. 국내 주식 12.8%. 아무래도 오늘자로 국내 주식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 금은도 그동안 굉장히 올랐고 미국 주식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락했던 시장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는데 이거 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리던 말이 갑자기 달리다가 푹 이렇게 꺼지는 건 없어요. 보면은 가던 놈들이 또 더 가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러면서 얼마나 더 갔다가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2026년에는 돈이 유동성이 더 풀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금리 인하도 더 할 것이다라고 하고 파월도 이제 교체되는 그런 해지 않습니까?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이 또 신 트럼프 인사로 지명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원래 점도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2026년 한 해도 또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군들 중에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이 갈 것이냐 저는 그래요. 이 유동성이 풀리면 다 갑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 시장이 우리가 지금 4년 사이클의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시즌 종료라는 압박감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진짜 유동성이 다 풀려서 미국 주식 잘 가고 금은 계속 올라가고 국내 주식 잘 가고 이러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시즌 종료가 만약에 맞더라도 진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은 돈의 힘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게 달 패턴이냐 아니냐 뭐 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면은 과거 요 몇 주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뭐 어떤 저항이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 4시간 봉으로만 봐도 이 저항이 또 있어. 어디에 있느냐 한국 원화로 보니까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 1시간 봉은 이제 뚫고 올라갔단
없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냐? 4시간 봉에 지금 1번, 2번, 3번의 저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원화로는 1억 4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걸 뚫느냐 마느냐 또 거기에 또 기록 한번 갈리겠죠. 그럼 달러로 봅시다. 달러로 4시간 봉 원하고 똑같은 지점이 여기인데 어디냐 보니까 94,000달러가 되겠네요. 일단 요 지점을 4시간 봉으로도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일단 달러로 94,000 뚫어야 되고 원화로 1억 4천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뭐 뚫을지 안 뚫을지 몰라. 이게 만약 진짜 시즌 종료가 맞다고 해도 반등은 왔다가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시즌 종료가 됐더라도 어때? 연초에 이렇게 한 30% 정도 되돌려주는 떨어진 낙폭의 30% 이상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꺼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됐거든요. 뭐 탈패턴이다 아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요 지금 떨어진 낙폭의 3분의 1 지점을 대충 꼽으면 어디까지냐? 10만 달러 부근까지네요. 10만 달러 부근까지는 어쨌든 올해 초에 한번 요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많은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놓이겠죠. 시즌 종료는 아니냐 종료는 아니냐 하다가 만약에 시즌 종료가 맞다면 이렇게 빠질 텐데 일단 코인 시장 단독으로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왜 과거 시즌 종료 사이클을 보면요 미국 증시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쳤어. 유동성이 잠기는 순간 미국 증시도 같이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국내 증시도 빠지고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서 같이 유동성이 쭈르 공급을 막으면서 코인 시장도 시즌 종료되는 시기가 겹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2026년에 유동성 공급이 아직 맞겠다 금리 뭐 상승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는 일단 어쨌든 결국은 돈이 풀린다는 건데 돈이 풀려서 금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는데 코인 시장만 유독 이렇게 쭉 빠질 것이냐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더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뭐 조심할 부분들은 일부 덜어내서 제가 조심을 하고 있지만 과연 돈이 많이 풀리고 주식도 올라가고 금은 다 올라가는데 2026년 한 해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더 확률이 낮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럼 주동 니 비트코인 왜 지금 일부 계속 팔고 있는 거야? 뭐 저도 이참에 일부는 시즌 종료가 만약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한 일단 조심을 조금 하고 리스크를 일부 드러낸다라는 그런 대응 차원에서 제가 한다고 계속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원래는 또 우리가 작년에 코인에 너무 전량 포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참에 포트의 다각화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한쪽 자산에 몰빵돼 있으면은 그게 또 오르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재작년 작년 굉장히 좋았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소외감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 때 진입은 포트 다각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부 드러낸 걸 가지고 현금화를 했고 이 현금화를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건데 일단은 미국 주식 쪽으로 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분들에게는 미리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물론 기다리겠죠. 상반기 어느 순간에 미국 주식 어떤 걸 진입하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진입 시기에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 뭐 알트와 더불어 새롭게 이게 진입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포트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를 수익화했는 일부를 미국 주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2026년도에 주도기 투자 방향 이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비트코인 잔량이 일단 있겠죠. 그리고 알트코인 잔량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 우리가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에 이미 20%의 비트를 덜어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에서 7천 정도 하는 사이에 20%를 덜어낸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수익 많이 났으니까 요거를 또 일부러 알트로 들고 가자라는 포트 구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비트 20% 수익 난 걸로 샀는 알트가 있고요. 알트 1 처음부터 들고 가던 알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트 1, 알트 2 요건 지금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왜? 어쩔 수 없잖아. 1년 내내 어떤 상황이었어? 작년 11월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알트들이 확 올라갔어. 그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언제야? 2024년 11월이었어. 근데 우리 코인 불장은 언제입니까? 보통 반감기 다음에 2025년에 알트 불장 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시작됐는데 1년 내내 지금 이렇게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두가 이때 우리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왜 그러면 주도기 때 알트를 계속 가져간다고 내가 판단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납득은 될 겁니다. 2024년 이때 반감기 지나고 이제 몇 달 안 됐을 때 최고점을 갔잖아요. 그러면 2025년 반감기 다음 해가 뭐야? 피크지. 이때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겠어.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뭐 좀 조정 왔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더 조정이 왔나? 그래도 그런데 좀 더 조정이 왔다 가려나?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라고 했는데 좀 더 조정이 왔다 가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진짜 11년 내내 단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알트는. 아무튼 그래서 비트 잔량, 알트 잔량 요거는 일단 잔고로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현금화 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 현금화 한 거 요거 하고 요거 1번의 현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달 월 수익 중에 월급 받으면 얼마 덜어내고 매달 매주 뭐 어떻게 매달 살 수 있는 현금을 제가 마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금 2번. 그래서 일단 1번의 현금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일단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15%가 될지 20%가 될지 아니면 30% 이상의 급락장이 될지 모르지만 요 조정을 저는 기회로 보고요, 미국 지수를 들어갈 겁니다. 뭐 여러분 제일 잘 아시잖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TQQQ 분할 매수로 진입해서 반등 먹는 거. 작년이죠. 작년도 트럼프 관세 때 폭락했을 때 딱 일주일 동안 우리가 TQQQ 제가 매수를 권유해 드렸고, 여기 연말에 우리가 연말에 매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200%에서 300% 가까이 수익률을 찍었지 않습니까?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갔다가 더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더 흔들었다가 더 빠진 척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다 쉽지는 않다. 그 과정이 일주일 힘들 것이냐 2주 힘들 것이냐 2, 3개월 힘들 것이냐지 결국은 100% 회복됐어요. 특히 미국 쪽은. 그래서 이런 거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 지수를 사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 지수는 지사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마다 TQQQ 한 번씩은 꼭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기회를 노려야겠죠. 지금 한동안은 좀 답답할 겁니다. 기다렸는데 왜 올라가? 기다렸는데 왜 올라가? 이러면서 또 저를 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도 10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또 욕할 건데, 야, 니 때문에 돈 갖고 있다가 또 돈을 못 벌었잖아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 20%, 20%, 30% 먹는 거 좋죠. 요거 못 먹으면 배 아프지. 하지만 아시잖아요. 쭉 떨어졌을 때 탁 들어가면은 몇 프로 먹어요? 100% 이상. 100% 이상 먹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해왔던 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주독의 역사를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주식, 미주식, 한국 주식, 레버리지, TQQQ 이런 거 들어가서 제가 100% 못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걸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당장 10% 20% 더 못 먹는다고 괜히 또
뭐 투덜투덜대고 소외되고 뭐 아유 포모 느끼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쭉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 백전백승이다. 무조건 100% 이상 먹고 나오는 지점을 저는 목표로 노리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때를 노려보고 있을 거고요. 그게 요거죠. 급락장 미국 지수 진입용 현금 요게 또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 개별 종목 제가 옛날부터 지켜보던 게 있습니다. 꼭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진입 유효 구간으로 판단돼요. 하지만 왜 그럼 지금 당장 주동님 현금 만든 거 당장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서 사면 되잖아요. 진입 유효 구간인데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러지 않냐면은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팁입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지수가 무너지면은 또 빠집니다. 개별 종목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유효기간이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한참 잘 나갈 때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보다 더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고 참았는데 계속 빠져. 좋아 했는데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 야,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긴 한데 TQQQ 때 제가 들어갈 현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TQQQ는 단기간의 분할로 딱딱딱딱딱딱 다 들어가는 거고요. 요 개별 종목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수량을 많이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달 계속 꾸준히 많이 모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더 사고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사고 또 더 사고 또 더 사고 무한 매수 그냥 빠질 때까지 빠져도 계속 무한 매수 매달 할 수 있는 조건만 되시면 매달 월급만 받고 뭐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50만원이 됐건 어쨌든 계속 살 수 있는 분들은 또 요런 전략하고 또 맞아떨어지겠죠. 물론 다 똑같으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요 두 개만 가능해도 여러분들 좋죠. 요거 하나만 가능해도 일단 실행하시는데 문제점 없고요. 요거까지 있으면 더 좋다 그걸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언제 할 거냐? 준비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계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겁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올라봤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면 미국 주식 계좌 개설하는 법 제가 그것도 리포트로 만들어서 멤버십에 올려드릴 겁니다.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즘은 또 되게 많아요. 소액으로도 매달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앱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매일 사기, 뭐 매월 사기, 뭐 이런 것도 모아가기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앱도 있고요.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 매달 나도 주독 따라서 많이 모아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외 주식 계좌 하나 이참에 파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 그 종목 뭡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먼저 안다고 해서 먼저 사봤자 좋을 거 1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후보군이 한 3가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 투자 방식은 1번, 2번, 3번 종목 다 같이 사모으는 이런 거는 하기 싫어. 어차피 지수로 미국장 TQQQ 매수형 현금이 있기 때문에요. 개별 종목은 딱 하나만 여러분들 저 따라하기 쉽게 그냥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거 지금 안 해주면 안 되지. 또 그것만 듣고 딱 나가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요것도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지 매달 모으고 매주 뭐 어떤 식으로 분할 자금 매달 얼마치 사겠다. 그래서 요걸 또 쪼개가지고 매주로 나눠서 또 사는 방법. 요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것이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니는 실제로 요거는 뭐 얼마나 살 건데 또 설레발 치냐라고 할 건데요. 저는 최소 요 종목에 3억 이상 넣을 생각이고요. 3억에서 한 5억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은 급락장 때 미국 지수를 진입하는 현금보다 요 개별 종목 모아가는 게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요것도 계속 분할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때도 또 현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사이에 뭐 비트코인이 다 올라줘도 우린 땡큐지 왜 현금 더 늘어나니까 알트 뭐 회복되면 회복되는 대로 어차피 잔고 들고 가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수익도 나고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현금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현금 이게 지금 이런 말 하면 욕먹겠죠. 뭐 알트 또 무함에 물타기 했다가 뒤지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요것도 정말 좋은 기회고 적당한 시기가 찾아오면은 플러스 할 수도 있겠죠. 요건 아직까지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 평단을 조금 더 낮출지는 그때 돼서 판단하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알려드렸던 것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하면서 제가 뭐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빚 내면 안 된다, 롱숏 하지 마라, 그리고 비트 대 알트, 포트 비율 이거 무시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알트 몰빵하신 분들 굉장히 뭐 지금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규칙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번에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좀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대로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욕심 있다고 또 요현금 내비두고, 이거 또 나는 계속 플러스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요현금까지 일시로 그냥 막 몰빵해가지고 또 더 물렸다고 질질 울고 불고 왜 더 빠지는 거냐 또 쌩 난리 치지 말고, 똑같죠 그러면 비트하고 알트 투자할 때랑. 제발 좀 그렇게, 제가 진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포트고 비율이고 분할 매수인데 나중에 또 그거 안 따라해놓고 맨날 네 알트 때문에 또 고생 왜 알트 사라 해가지고 또 난리 치냐 이러면서 또 제 욕만 하면은 저하고 똑같이 투자 안 했는데 저한테 자꾸 뭐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일은 좀 제발 이번에는 만들지 말자.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요 현금과 요 현금 어떻게 진입하는지를 처음부터 언제 어떻게 사는지 다 공개하면서 투자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투자 방향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니? 그러면 일단 2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요거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왜? 요거는 미국 지수 진입용 TQQQ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TQQQ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오거나 급락이 오거나 요럴 때 매수할 수 있지만 좀 기다려야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만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연금은 내비두고 기다리고, 자 요거 미국 주식 종목 저는 그렇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10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하는 게 제 투자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2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애초에 그런 구간까지 기회가 왔을 때부터 진입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중간중간에 자꾸 멤버십, 자꾸 우리는 포트 다 이미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중인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또 높을 때 사고 또 높을 때 사고 막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원천 차단해버리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냥 요거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멤버십 구독 정지시켜버리려고 지금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투자 방향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1월 말까지 들어오셔야 2월부터 계속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계속 멤버십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중간중간에 또 뭐 5만 가지도 다 여건이 있고, 그래서 애초에 딱 닫아버리고 시작했던 멤버가 끝날 때까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신규 멤버십 인원들 다달이 막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거 다 막아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쭉 계속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대로 주독과 같이 투자하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1월 내에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지금 있는 분들도 계속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는 안 되게, 왜 신규 구독 자체를 막아놓으니까 원래 기존 결제하시던 분들은 연장은 뜰 거예요. 하지만 나가게 되면은 새로 들어오기는 일단 막을 생각입니다. 달달 결제는 계속 연장 결제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뭔가 오해가 생기고요, 잘못된 방식이 생기니까 제가 추구하는 투자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제 소신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맨날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면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사버리고, 그때도 비트를 1억 5천대 때 만약에 20% 매도해서 알트를 샀잖아요.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 바로 그것만 보고 알트만 덜컹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서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고 해왔던 방식 포트하고 다르고 결과도 다 달라버리니까 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동안 멤버십 유효 구간을 정해놓고 2월 특정 시점부터는 신규 구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요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1월 동안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4주 동안 계속 요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반복해서 또 안내하거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설레발 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더 반토막이 나건 계속 그냥 매달 살 겁니다. 더. 근데 매달 똑같이 살 거면 제가 뭐 할 필요가 없겠죠. 뭘 멤버십에 여러분들 그냥
띡 보고 나가서 나 매달 사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급락장 요 진입료 요게 또 솔솔하잖아요. 요걸 또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거는 지수 폭락하면은 뭐 매달 똑같이 안 사죠. 오르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요때 전달보다 2배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게 기회다 싶으면은 요 현금 드러내서 열로 좀 더 비중 실읍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네. 이럴 때 더 사지 언제 더 사. 주식은 다르다는 거지. 코인하고는. 이거는 빠졌다 하면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TQQQ도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 이런 기회 가서 우리가 막 샀어. 우와 이래 올라. 전부 다 팔 것이냐 좀 남겨둘 것이냐 그것도 좀 그때그때마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도 너무 잘 샀으면 작년에 트럼프 관세 때 폭락 때 TQQQ 산 사람 지금 200% 300% 됐잖아요. 그쯤 되면 뭐 한 절반 팔고 뭐 다 안 팔고 나머지 또 들고 가다가 또 폭락하면 또 더 사보고 이래도 되죠. 왜? TQQQ도 알고 여러분들 이게 배당이 붙습니다. 배당도 들어와. 이게 가지고 있다 보면요 배당 수량이 들어와 가지고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자산도 늘어나는 그게 되고 결국 이걸 만약에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잔량 놔두고 현금 늘어난 잔량 플러스 또 현금 늘어난 잔량 플러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들고 가지는 TQQQ가 생겨요. 또 배당 받고 또 늘고 현금 더 사서 또 늘고 수익 또 나고 더 늘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무한 늘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은 뭐 속 시끄럽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될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또 한 2년 정도 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플러스 수익이 나고 뭐 이건 어차피 계속 모은다고 했으니까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이것도 이익 실현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요게 또 뭐가 된다? 요 현금이 또 늘어나는 거지. 한 1, 2년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또 자 이제 또 요게 관건인데 4년 사이클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야지. 또 사모아야지. 이제 되게 요걸로 번 돈을 요걸 또 사모아야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탈사이클이라면 또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뭐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요게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 TQQQ 말씀하시는 거죠. 오르면 3배인데 떨어지면 3배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걱정. 이거 제 유튜브 영상 작년 재작년 처음 황현이하고 돈 나와 이야기하면서도 이때 이 말하는 사람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착한 늘 답변 드렸어요. 이게 올라와 있을 때 이럴 때 TQQQ 사 모으는 사람들은 우와 3배 떨어진다 이거 무서워하지만요 이미 이렇게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 포물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수 투자에 실패한 적이 1도 없습니다. 이건 장담하건데 예전에 제가 주식 카페에서 10몇 년 동안 계속 활동하면서 봐보신 분들 지금 여기 우리 멤버십에 계속 그대로 같이 따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떨어질 때마다 기회라고 했던 지수 모아간다라고 했던 시점 틀린 적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요 구간 때 요렇게 사모으는 거지. 물론 샀는 순간보다 더 빠질 수 있지만요 쫄 거 없어요. 결국은 더 올라가. 미국 주식은 사이클이 없다. 코인처럼 4년 주기 이런 것도 없고 불장처럼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TQQQ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롱숏 이런 건 아니고요. 레버리지는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근데 나스닥 추종에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수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왜 하네? 뭐 개별 종목 2배 갈 동안 지수는 20-30%밖에 안 가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20% 30% 갔어. 30% 지수가 올랐는데 곱하기 3을 하면은 이게 90%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자, 이 기회인 줄 알아. 우리는 이제 기회라고 달려들겠죠. 달려들어 했는데 각자 자기가 막 좋아했던 사고 싶은 종목들 막 살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 물론 이전에 잘 나갔던 종목이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소외된 섹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수를 사잖아요. 개별 종목보다 수익률이 뭐 플러스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통틀어서 이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야. 개별 종목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어. 근데 들어갔어. 개별 종목 들어갔는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 어떻게 돼?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반등을 먹을 때는 저는 지수 상품을 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할 건데? 야, 요럴 때 수량 늘리기 좀 더 하는 거죠. 지난달보다 이달 더 사? 이걸 왜? 매달 사 모으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하겠죠. 개별 종목도요. 모두가 외면해서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섹터가 미래성이 있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시장 확장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아, 맞다.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설명 안 드렸는데 TQQQ로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주식 계좌 여기 있고 국내 주식 계좌도 있어요. TQQQ 추종, TQQQ를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있고요. TQQQ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H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H 이거 뭔데? 환율. 요거는 환율 해지 되는 거. 자, 그럼 뭔 차이냐? 그때 따져봐야 되는데 봅시다. TQQQ는 그냥 미국 주식 계좌이기 때문에 일단 환전해야 되죠. 환전하면 지금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그것도 지금 또 계산해야 돼, 환율. 그리고 실제 수익은 했어. 매도했어. 그럼 또 뭐가 있어? 세금.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 뭐 공제 금액 얼마에 따라 또 다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뭐 대략 한 20% 정도 세금 떼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는 TQQQ의 곱하기 2잖아요. 레버리지니까 3배짜리는 없어. 지금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3배짜리는 없어요. 2배짜리긴 한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따로 뭐 내야 되는 세금은 없어요. 미국 주식은 소득의 20%를 띠가잖아. 그게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수는 ETF는 거래세, 지방세 뭐 그런 거 정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다 떼면은 자 결국 미국 지수가 올랐어. 그럼 만약 100%가 올랐다 칩시다. 국내 레버리지하고 총 수익률로 따지면은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밖에 안 나요. 곱하기 3짜리하고 곱하기 2짜리하고 하니까 되게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요거 세금 20% 떼면은 나중에 이거 환율도 또 뭐 달러가 뭐 강세일지 원화 강세일지 또 파는 시점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이 또 적용하고 이러면 에이 이렇게 돼. 3배짜리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일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모아가면서 수량을 늘리면서 일부 매도하고 하실 분들은 미국 주식 계좌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이거 그냥 반등 먹고 일시로 다 나오는 전략이 더 비중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 주식에서 TQQQ 곱하기 레버리지 요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죠. 나중에 되면 원화가 또 더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몰라요. 환율은 진짜 아무도 몰라. 그리고 국내에서 ETF 투자하실 분들 앞으로 이거 미리 들어놓으세요. 레버리지류들을 레버리지 교육이란 게 있어요. 금융투자 교육원에. 요것도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멤버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6년 한 해도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